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9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3% 하락, 우리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빨랫줄처럼 횡보하던 상태에서 오늘 급락이 나오고 갭 자리를 침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법 내려왔죠. 여기 갭을 침범했죠. 반면에 선물 시장은 보다 강한 흐름으로 아직까지 그때 지난번에 여기 3월 21일에 만들었던 갭 자리를 침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가장 강했던 추세대 이 라인을 장중 초반에 이탈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탈 마감했다라는 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선물의 큰 갭도 침범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갖게 합니다. 제가 기존에 어제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강한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되면, 특히나 개파락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거의 준 네이키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큰 상방 베팅이 있었던 겁니다. 선물에서 총 6조 원의 통이 있다면 5조 원대를 채워놓고 제가 맥주잔에 비유를 해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거의 어제까지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락할 조짐이 보이면 외국인들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선물을 줄이는 방식으로 돼야 될 거고요. 해지가 만약에 컸다면, 즉 네이키드 포지션이 아니라 충분한 해지가 있었다면은 오늘 하락에도 선물을 크게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예상됐던 대로, 제가 말씀 미리 드렸던 대로 추세를 이탈하는 개파락 오늘 나왔죠. 오늘 개파락이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는 추세를 지켰지만 결국에는 오전에 이탈을 했었죠. 여기 라인.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선물 매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조 원대 매도가 나온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1조 원대 매도가 나오는 날에 주목을 해야 되고 쉽게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미리 다 드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파생반에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날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요약해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보면 강한 상승 추세를 깨기 시작하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수용력이 거의 다 채워둔 뒤 대량 매도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맥주컵에 비유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현재 외국인은 선물 수용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컵에 이제 맥주를 따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따르고 있었죠. 근데 그동안에 거품이 이렇게 생겼던 건데, 이 거품이 거쳐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품이 거쳐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증시의 조정 기간이었죠. 시간적 조정 기간, 기간 조정 기간이었죠. 이게 거쳐지니까 어제 무슨 행동을 했어요? 어제 선물을 더 따라 넣습니다. 맥주를 더 집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채웠었죠. 다시. 자, 그러니까 가득가득 거의 차 있습니다. 이거를 마시던가, 그쵸? 더 큰 컵을 가져와서 옮겨 담던가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조짐은 안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큰 컵을 가져올 조짐은 아직은 안 보였다. 해지 상태를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비중을 덜어야 되는데, 어떨 때 비중을 덜어요? 리스크가 생겼을 때, 컵이 흔들릴 우려가 생겼을 때, 컵잔이 흔들릴 때, 시장이 꺾일 우려가 생겼을 때 외국인은 손실 회피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크게 매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덜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 쏟아질 우려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덜어내야 됩니다. 마신다든지, 그쵸?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협을 받으니까 비중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게 다 시스템, 전산화되어, 알고리즘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스크가 생긴 상태에서 빨리 줄여야 했던 외국인들, 그걸 감지하면 오늘 매매 포인트가 나오겠죠.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 신규 매도 중심으로 오늘 토탈 합산 1조 2천억의 매도가 나왔던 거고요. 중간에 다만 좀 시장이 반등을 좀 했었죠. 그거는 삼성전자가 853을 다시 시도했었죠.
돌파에 다시 돌파 실패했긴 했지만 다시 내려왔죠. 이때 대만 지진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라이브 방송과 톡방했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만 지진이 아침 8시 정도에 났다고 하고 우리 장 개장 후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내려가다가 중간에 반등 시도를 합니다. TSMC 악재에 따른 반사 이 효과가 좀 있었죠. 그 구간이 여기였죠. 초반에. 그게 점심시간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결국에는 85,000 돌파 실패하고 밀리면서 시장이 내려가다가 점심시간 때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앉았죠. 결국에는 선물 매도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가 올라오려고 애를 써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다만 만약에 오늘 대만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마지막에까지도 시도해주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물을 오늘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완전히 원웨이 매도가 일어나면서 2%에서 3%까지도 하락이 크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가 변수가 됐던 거고요. 이 변수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안내를 해드렸었죠. 삼성전자는 대만 지진에 어쨌든 잠시라도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지만 하락을 한 종목들이 더 많았죠. SK 하이닉스, 에이징랜드, HPSP, 유니테스트 등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천재지변인데 사실 천재지변은 일단 단기 악재로 보통은 받아들이지만 시장에 큰 추락이 있다면 단기 악재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시장에 큰 추락이 있을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시작부터는 사실 불안했죠. 개파락이. 그리고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채금리 상승이 10년물이 4.4까지 근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하루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락률을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앞으로 삼성전자가 강한 추세가 꺾이면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내일 추가 상승을 보일지 아니면은 이 추세를 꺾을지 어찌됐든 결정이 날 수 있겠죠. 내일이든 모레든. 내일은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을 삼성전자 중심으로 또 만든다면 종가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장중 오전에 써드렸던 건데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 종가의 투신 매도 여부를 좀 확인해야 하고 매도한다면 얼마나 대량일지 좀 봐야겠다 했던 거.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종가의 투신은 5천억의 신규 매도 베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 바와 파란색 바가 모두 내려앉았죠. 종가의 신규 매도 베팅이 좀 있었습니다. 5천억 정도. 투신은 저 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자, 선물 시장 쭉 차트를 놓고 보면 투신은 이 자리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1월 3일에 7천억의 종가 선물 매도 베팅했던 거 좋은 기억이 있었죠. 수익을 엄청나게 봤었습니다. 여기서 3천억의 매도 베팅했던 거 수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 시도를 했었죠. 재미를 못 봤어요. 이때는 이제 매수로 다시 덮어냈었고 여기서는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투신이. 자, 그런데 투신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베팅을 해서 실패하면 다시 또 돌리고 매수 베팅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걸려들 겁니다. 이런 자리가 걸려들 거예요. 투신은 계속 그걸 도전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 투신이 매도 베팅하는 하기가 좋은 자리다. 투신은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거를 먼저 감지하고 오늘 종가의 투신 매도 베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실제로 5천억 매도가 됐으니까 투신의 공격적인 성향이 또 맞아 떨어진다면 시장은 위험에 또 처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전에 비해서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신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신은 여기서 시장이 다시 추세를 회복한다면 나스닥이 급반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파월이장 연설 있잖아요. 새벽 1시에 연설 있는데 파월이장이 시장 진화 작업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파월의장 요즘 뭐 비둘기 됐다가 뭐 매둘기 됐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꺾이는 걸 봤기 때문에 좀 진화 작업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나스닥이 크게 급반등하는 경우를 또 본다면 투시는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아직도 선물 누적 매수가 4조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1조 2천억을 팔았지만 4조 원이 넘어요. 위협을 받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협을 받으면 여기서도 더 대거 물량 정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개파락을 또 보인다든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 외국인들은 빨리 줄여주는 게 최선이거든요. 해치 포지션이 약하기 때문에 남은 물량도 1조 원을 더 던지든 1조 원 이상을 더 던지든 빨리 줄여주는 게 최선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치면 외국인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롤오버 때 지난 만기 때 수익을 챙겼던 거 롤오버를 하면서 챙겼던 수익금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래서 외국인들은 위험이 감지되면 빠르게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처럼요. 하지만 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올라갈 공산이 또 보이면 다시 크게 담겠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누적 매수가 4조 원을 넘고 있다. 아직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오늘 달러 선물 외국인이 891억 매수해서 약간 중립에서 조금 더 상방 베팅에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50원을 계속 넘나들고 있는 흐름이고요. 계속 단기 우상향 기조 보이고 있죠. 현재 오늘 야간 선물에서도 달러 선물 거래는 1349원 8원 왔다 갔다 하는데 1350을 또 내일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죠. 환율 결코 낮은 흐름 아닙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 채권 금리 상승하고 있고 금값 상승 뭐 계속 신고가 랠리 보이고 있죠. 환율 상승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낮은 자리 아니죠. 월봉상으로 보면은 1,300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유지했던 적 드뭅니다. 어디에요? 1,300원대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거 여기 IMF 시절 그 다음에 요때 닷컴 버블 무너질 때 시절 서브프라임 때 그 다음에 코로나로 돈을 풀었을 때 이후 환율이 급등했던 때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5번 구간 5번 구간은 사실 4번 구간에서 이어지는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별도로 분류를 한다면 여기까지 찍었기 때문에 5번 구간 모두 다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오래되면 될수록 파급력이 더 세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계속되는 숏포지션 어떤 거요? 원유 선물. 원유 선물에는 지금 계속 개인들은 몇 달째 숏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유 선물 흐름은 계속 강세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보시면 그쵸? 계속 올라갑니다. 어떤 데 영향을 미칠까요? 인플레이션이죠. 유가가 계속 솟구칩니다. 개인들은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숏 포지션만 잡아요. 그러니 내려올 리가 없죠. 계속 올라갑니다. 개인들의 포지션이 바뀔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물론 뭐 하루 조정을 보이면서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유가 상승도 지금 잡아야 되는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나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증시 주변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요. 위태위태하다라는 거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 뭐 물론 정부가 일단 4조 원을 투입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어쨌든 불은 껐지만 불씨를 완벽하게 잡지 못하면 다시 한번 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계속 푸는 것 자체도 그렇게 겨우겨우 막아낸다고 한들 차후에 청구서를 받게 돼 있죠. 항상 돈을 풀어서 뭔가를 하면 나중에 청구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코로나 때 급락했을 때 돈을 전 세계가 풀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한 것도 다 나중에 청구서를 받는 형태인 거죠. 자, 삼성전자 현물, 요거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 현물은 오늘까지도 외국인이 담아서 외인 비중이 55.6%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수 선물 자체는요. 지나친 상방 베팅을 우려해서 오늘 1조 원대 대거 매도로 리스크를 줄였지만
삼성전자 선물 요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오늘 756억을 매도했어요. 선물이 10배 레버리지를 생각하면은 현물 7,560억 매도 효과가 나고 있는 겁니다. 동학개미 운동 당시 최고점 부근에서 나온 선물 1,000억대 매도 이후에 가장 큰 매도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21년 1월 26일입니다. 근 3년 4개월, 3년 3개월, 거의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 선물 매도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면서도 뒤로는 외국인들은 선물을 대거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죠. 제가 차트에 선을 많이 그어둬가지고 이 흐름이 지금 저기 동학개미 운동으로 급등했던 삼성전자 시절까지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볼게요. 선이 많이 그어져 있으니까. 자, 요 부분, 이날입니다. 1월 26일. 자, 요 날에 보인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 어떤 선물 매도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 이때 이후로 최대치 선물 매도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현물만 보면 계속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생겼죠.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개인들한테 다 떠넘겼죠. 현물 엄청나게 사던 거, 원래 외국인들이 현물로 엄청나게 사들였던 거, 여기서 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올라오던 시절에 현물 엄청나게 사서 끌어올리던 거 개인들한테 다 떠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잡았던 거죠. 뭐 중간에 잡으면서 왔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선물로 매도 세팅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현물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삼성전자의 호재를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공급시킵니다. 개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잡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미리 팔았던 사람들 아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라도 다시 잡게, 올라갈 땐 안 잡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다시 내려오면 야, 기다렸던 조정이 나오네 하면서 달려들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하락이 나오고 전환이 된다면 개인들은 지금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적당히 물량을 던지면서 미리 준비한 선물 매도로 수익을 취할 수 있겠죠. 특히나 최근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부터 삼성전자 풋옵션 매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물론 오늘은 콜프 비슷했는데 왔다 갔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지 삼성전자 풋옵션 거래가 평소보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 그것도 외국인들의 배팅, 금융투자의 배팅이 있었겠죠. 개인은 별로 안 하니까 주식 옵션은. 자,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현물을 모으면서도 선물 매도 세팅을 완료하면 현물은 차익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던질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외국인은요, 삼성전자를 반 이상은 갖고 있으려고 해요. 51% 정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삼성전자 지분은 사실 불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차익 기회가 나면 물량을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실제로도 40%대 후반에 들어왔다가 57%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지분이, 자,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외국인들이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7%, 49% 해가지고 평균 50일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외국인들의 생각.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충분히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아직 그래도 공간은 좀 남아 있어서 더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물 매도 반응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자, 요거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뭐 총선 때 전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적어둔 건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저희 방 파생반 어떻게 매매했는지 잠깐 짚고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조금 쉬었죠, 나름대로. 물론 점심시간 때는 조금 까다로웠으나 제가 오늘은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숏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숏 포지션을 하다가 설령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숏 포지션에서 어떻게든 해봐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매도하든 숏 포지션으로 먹어보자.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강조를 드려서 거기에 맞게 해주신 분들 오늘 많이들 올려주셨습니다. 글 한번 보면 어제 특히나 요것도 있죠. 어제 위클리 상단 문 닫았다는 말씀 듣고 숏 공략 관점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올려주셨는데 회원님이 어제 파생반에만 별도로 위클리 상단 이틀 남았는데 먼저 닫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시장이 오늘 못 올라간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거를 어제 파생반에 먼저 올려드려서 숏 포지션 공략을 하신 분 230만원 수익이 났죠. 그 다음에 미니 선물 아직 4개월 정도밖에 파생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라 제가 항상 주의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미니 선물 매매 권유를 제가 드렸죠. 미니 선물 어떻게? 왜 권유를 드렸냐? 선물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미니 선물을 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선물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5분의 1 규모인 미니 선물부터 연습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의 투자로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도 계속 강조 드렸고요. 근데 이제 실전을 하시는 경우 선물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선물 한번 해보시라는 걸 말씀드린 걸 여기다 써주신 거고요. 고점에서 계속 매도 포지션을 사 모았다가 오늘 수익 청산하셔서 400만원 수익 내신 거, 숏 우위 관점 이런 거, 그 다음에 매일 지지 저항 올려주신 거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쭉 올려주신 거 여기 이제 오늘 3천만원 가까이 수익 내신 분 숏 관점으로 오늘 보내터라 막판에 합류해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인증을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2,891만원 보이시죠? 2,891만원. 이게 위클리 옵션 367.5를 900계약 잡으셔가지고 본 수익이네요. 이게 이분은 우리 파생반 에이스로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파생반 잘 안 풀렸을 때 파생반에 들어오셔고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그 구간 동안에 15억 정도 수익을 내셨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면요, 여러분들도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든 내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중심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거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 내용 중에 캡처를 했는데, 혼자 2년 넘게 하다가 4월 첫 주부터 정말 도움 많이 된다고 써주셨고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배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만난 지 10일 정도 되었다. 아직 많이 안 되셨네요. 금방이신 거죠. 요즘 외국인 상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 관심 집중으로 오늘 ELW로 145만원 수익 내셨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파생반 분인데 진작 저를 만났어야 했는데라고 써주셨는데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돌고 돌아온다고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셨다고. 저는 어쨌든 수업료 그 자체가 이제 학원비처럼 이제 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용도 최소화 절감을 시켜드리고 있죠. 파생 쪽은요 굉장히 수업료가 비싸요.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드리고 싶어서 비용도 아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파생 위치를 너무 간과했다 주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이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인증이 좀 많아가지고 뭐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600만원대, 500만원대, 400만원대 뭐 많이 있습니다. 400만원대도 많고. 자, 이렇게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총선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역순위로 한번 볼게요. 2000년 총선, 우리가 1996년부터 총선을 했나요? 그때 이후로 2000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은 총선의 의미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때였기 때문이죠. 2004년에는 총선 이후 일주일 정도 더 오르다가 급락 전환했어요. 총선 이후 일주일 정도 더 오르다가 급락 전환. 2008년은 총선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더 올랐습니다. 4월 이후 5월까지 좀 오르다가 서브프라임이 본격적으로 터져버렸네요. 다들 아시는 구간이죠. 총선 이후 한 달까지 상승하다가 서브프라임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12년도는 총선 일주일 전까지 오르다가 급락 전환했습니다. 그 뒤에 총선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총선을 끼고 급락 전환한 거예요. 2016년도에는 총선 이후 1, 2주 정도까지 더 오르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락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횡보성 하락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뭐 총선의 의미가 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전에 3월 19일까지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반등이 나오던 시기였죠. 4월에는. 그래서 총선의 의미 어차피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 자, 요약해보자면 평균적으로 총선 전후까지 상승을 하다가도 그 이후에는 추락한 적이 더 많았다라는 거. 한 번씩 물갈이가 되고 나서 다음 구간을 만들었던 적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과거의 기록적인 거, 데이터상인 거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생각해볼 만한 뭐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는 좋은 거니까요. 특히나 밸류어 프로그램, 뭐 공매도 금지, 그다음 뭐 주식투자 소득세 관한 이슈들, 금융투자 소득세 뭐 이런 것들에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클리 옵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외국인들은 지금 양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개인은 상방에 치중된 양방, 즉 콜옵션에 치중된 양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금융투자는 양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만 상방이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어제부터 벌써 윗문을 닫아뒀는데 오늘은 더 세게 닫아뒀습니다. 오늘 만기가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먼저 닫는 경우는 드물어요. 12월 달에 357.5 1월물로 닫은 느낌이 납니다. 그때도 만기를 많이 이때는 월물이긴 한데 미리 닫아 놓은 게 컸어요. 그럼 절대로 그걸 유지하기 어렵죠. 위클리 옵션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되게 크죠. 비중이. 하루 이틀을 남기고 벌써 윗문을 닫아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미 세력들은 크게 위로 가지 못하게 막아뒀다라는 거죠. 물론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에 의해서. 그러나 옵션 매도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리를 넘어가는 일은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겁니다.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매도를 철회할 수는 있겠죠. 어떤 경우 나스닥이 급반등해서 야간 선물이 폭등하는 경우는 옵션 매도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쇼커버링 같은 개념으로 내일 손절을 바로 하면서 문을 닫았던 걸 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옵션 매도자들은 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막으려고 할 겁니다. 즉 크게 올라가는 일이 나올 확률이 지금 적다라는 겁니다. 어디 닫았어요? 위클리 내일 만기 385 정말 강철문을 닫아놓고 그 아래 377.5 문을 닫아놨습니다. 이거 가격 0.12라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닫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건 내일 닫는 영역이긴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닫아놨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기존에 자신들이 상방 포지션을 선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줄이면서도 위클리 옵션 내일 거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베팅을 한 겁니다. 해지성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닫은 것 자체는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금융투자가 이 구간을 마저 닫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다면요, 라이브 방송 한번 참여해보세요. 언제? 특히나 만긴 날에는 제가 옵션 매도자들을 분석하면서 문을 어디서 닫아서 열고 닫는지, 시장이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80% 확률로 추정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연히 처음 보면 몰라요. 어디서도 다루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방송 와서 보시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걸 반복하다 보면요. 어쨌든 그렇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가 그래서 이미 하루 전에 377.5가 상단이 닫혀져 있고요. 단 이게 외국인이 주도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변수입니다. 외국인은 옵션을 빠르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머지를 금융투자가 매도로서 차지하는지 체크를 바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전용방, 구독자 단톡방 모든 구독자분들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파격적인 전국 최저 수수료로 매매하실 분, 이게 보통 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연결해드리는 증권사보다 4배 내지 5배, 많게는 12배까지도 비싼 수수료를 내고 쓰시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기회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해 주시고요. 계좌 만드셔서 적응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